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그마의 새로워진 올인원 렌즈 2470 f2.8 디지DN2 아트 렌즈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실제로 사용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티셔츠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시그마 신제품 쇼케이스 다녀와서 받아온 이 사은품 티셔츠인데요. 여기 이제 2470 아트 2 렌즈 티셔츠인데 이 영상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의복을 한번 갈아입어 봤습니다. 이 렌즈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징은 일단 확실한 편의성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성이 정말 좋아진 게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아진 크기와 가벼워진 무게. 세 번째는 완성도 높은 빌드 퀄리티를 꼽아봤습니다. 렌즈 스펙인데요. 스펙은 뭐 초점 거리는 2470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최소 초점 거리가요 24mm일 때 17cm입니다. 17cm. 그리고 70mm일 때 34cm가 최소 초점 거리로 나오고요. 조리개는 f2.8부터 f22까지 조일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날개 매수는 11매입니다. 11매. 이 부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50mm f1.2 아트 렌즈가 13매로 나왔거든요. 네, 이 2470은 11매라는 점. 렌즈 구성은 15군 19매로 비구면 렌즈가 5매가 들어갔습니다.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신제품 쇼케이스 다녀와서 그 시그마에서 일본에서 오신 타다미야 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비구면 렌즈가 정말 만들기도 힘들고 좀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구면 렌즈가 5개나 들어갔다라는 게 이 렌즈의 특징인데 고가의 렌즈가 들어가서 좀 고가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터 사이즈는 82mm 쓰고 있고요. 모터는 시그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리니어 어큐테이터 리니어 모터 쓰고 있습니다. 무게는 소니 렌즈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니의 E마운트 기준으로 735g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87.7mm에 122.8mm. 지원 마운트는 이제 라이카의 L마운트랑 소니 E마운트 지원합니다. 렌즈 구성도인데요. 이거 시그마 시계륵 2와 시계륵 1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위에가 시계륵 2고 아래는 시계륵 1인데요. 15군 19매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전체적인 설계도에서 딱 2군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렌즈 사용하던 게 2매가 비구면 렌즈로 변환이 됐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딱 정중앙 첫 번째가 빨간색으로 비구면 들어갔고 끝자락에 이제 마운트 하는 부분이 비구면에 들어갔습니다. 요 두 개가 비구면에 들어간 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다른 렌즈들도 전체적으로 두께가 조금씩 얇아졌다고 해요. 이거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약 10% 정도의 무게 감량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시그마 본사에서 오신 분께서 되게 좀 자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크기와 무게인데요. 크기는 시계륵 2랑 시계륵 1 비교했을 때 직경은 동일합니다. 직경은 동일하고 길이가 2.7mm 짧아졌습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짧아졌고요. 무게는 95g 정도 이제 감면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부별로 다 뗐을 때는 제가 쟀을 땐 733g, 후두까지 꼈을 때는 799g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470에 대해서 이 소니와 그 다음에 시그마 렌즈의 스펙을 비교한 표인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유사합니다. 82mm 뭐 구필터 구경 쓰는 것도 다 동일하고 렌즈 군에 있어서 GM1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건 좀 아무래도 오래된 렌즈니까 그래도 이 소니의 G마스터 2 렌즈가 제일 가볍습니다. 네, 직경은 동일한데 길이가 짧아서 제일 가볍습니다. 가격은 좀 무겁지만 소니 렌즈랑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즈 디자인입니다. 자,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높아진 사용 편의성, 조리개 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개 링 락 스위치가 들어갔고요. 또 조리개 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개 링 클릭 스위치도 들어갔습니다. 줌링 락 스위치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발수 발육 코팅, 이 부분도 제가 그 시그마 쇼케이스 다녀와서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 렌즈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발수 발육 코팅도 렌즈별로 다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구성도는 뭐 여기서 따로 놀고 마지막에 윗면은 이제 코팅을 그냥
덧입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렌즈의 설계,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방식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발수 발유 코팅도 이 시그마의 기술로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하나 배운 점이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이 알쓸신잡 같은 걸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왼쪽에 두 개의 사진 또 보시면 24mm랑 70mm일 때 렌즈 경통이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리고 좀 이 원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전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플레어와 고스팅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이 나노포어 코팅과 슈퍼 멀티레이어 코팅이 들어갔다라는 점. 렌즈 후면은 방진 방적과 황동 베이유넷 마운트가 들어갔는데 이 먼지그마의 시계를 원에 불명예를 인식했는지 이 부분 어필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 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먼지 유입이 좀 이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후드는 1세대랑 동일하게 화형 후드고요. 락 버튼 들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이 렌즈 후드 낀 모습이랑 그 다음에 알파1의 이제 마운트한 모습도 넣어보았습니다. MTF 차트인데요. MTF 차트는 1세대랑 2세대랑 확실하게 좀 차이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시계렉 2고 오른쪽이 시계렉 1인데요. 왼쪽 자료 보시면 2세대의 이 빨간색 선, 이게 이제 명암 대비 콘트라스트 선이 0.9점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른쪽 시계렉 1은 이제 0.9 밑으로 떨어지죠. 0.8과 그 다음에 이제 0.7까지 떨어지는데 0.75 뭐 이 정도 명암 대비 차이가 좀 분명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녹색깔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선예도이잖아요. 선예도는 2세대는 0.6점, 그 다음에 1세대는 0.5점에서 좀 0.5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도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점 확실히 좀 선명해졌습니다. 찍어봤을 때 느낌이 그랬어요. 네, 해상력 테스트 제가 또 집에 있는 광파 오븐 설명서를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f2.8 때 이 주변부랑 극주변부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 극주변부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것보다 이 선명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해상도로 보자면 확실히 최대가 해방 때는 선명도는 조금 잡지 못한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f3.5 때 노출 고정으로 찍었는데 2.8이랑 3.2 대비 살짝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광량이 좀 더 잘 들어와서, 그러니까 2.8이 개방이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방이 되는 만큼 오히려 이게 주변의 간섭 때문에 픽셀 간섭이 있어서 흐려지고 깨끗하지 않게 나오는 반면에 살짝 조이니까 이게 광량이 조금 덜 들어오지만 픽셀별로 이 값을 정확하게 받다 보니까 더 선명하고 오히려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8이랑 3.2는 좀 아쉬웠지만 3.5, 그 다음에 F4부터는 굉장히 해상력이 좋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F22까지 조리개를 조여도 화질 저하를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F7.1이었는데요. 7.1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식 웨딩 촬영에서 원판 촬영할 때도 7.1 두니까 이제 주변부까지 싹 깨끗하게, 쨍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 벌은 약간 주변부잖아요. 주변부를 크롭했을 때 어느 정도 디테일이 보이는지, 이 벌의 이 꼬리 부분에 이 갈색과 검정색과 그 다음에 줄무늬까지 잘 눈에 들어오죠. 그다음 표현력 테스트, 빛망울이랑 그 다음에 보케랑 빛갈라짐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케를 보여드리면 왼쪽이 70mm, 그 다음 오른쪽이 24mm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줌만 인, 아웃을 해가지고 촬영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보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보케가 예쁜 구간은 2.8에서 4, 쓸만하다 구간은 F8까지. 그 이상은 조금해서 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사진에서 이 몽환적인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그 이상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16까지 제가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16도 원형처럼 보이죠? 약간 찌그러진다든지 레몬보케라든지 이게 좀 두드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빛 쪼개기인데요. 이 쪼개기는 아무래도 이
맞받아치는 빛의 광량이 쨍해야 이제 갈라짐이 확실히 더 보이는데 이 야밤에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되게 잘 쪼개지더라고요. 확실히 헤드라이트를 쪼갤 때 빛갈라짐이 이렇게 표현됐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mm f1.4가 진짜 빛갈라짐의 최고로 느껴봤던 렌즈고, 이 렌즈는 뭐 스탠다드한 빛갈라짐은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기대했던 만큼이라 해야 될까? 이 2세대 렌즈의 정말 이 날카로움까지는 날카로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샘플 사진 설명드리면서 이 렌즈 제가 성수동 카페 샌느에서 이제 모델 분이랑 촬영한 사진인데, 왼쪽 부분에 거울에 반사를 시켜서 양쪽으로 나오게 좀 찍어봤어요. 좀 사진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는 사진. 2.8에 이렇게 예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선명함 이런 것보다는 이 색감, 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어요. 주변부에 뭐 보케까지 표현되는 부분이랑, 주변부 보시면 약간 좀 찌그러짐이 있죠? 작지만 보케들이. 그 다음에 이건 본식 스냅인데요. 이거 뒷부분에서 촬영했던 부분인데 F8 놓고 찍었습니다. 이거 좀 밝은 홀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F8일 때 본식 스냅 소화하기에도 충분히 우수한 렌즈. 뭐 많이들 2470 그 시계렉 1을 본식 때 쓰시는 분들도 봤는데 2로 갈아타시면 진짜 사진이 더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꿀벌 사진. 이렇게 좀 멀리서 봐도 이 시선이 쫙 이 벌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꽃과 뒤에 나무가 이 원근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뒷부분에 좀 날아간 것도 있지만, 벌과 꽃에 탁 포커싱이 맞아가지고 눈이 쫙 가지 않나요? 눈에 쫙 가면서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는, 별거 아닌 사진 같지만 그래도 좀 시그마 2470 DGDN 아트 2 렌즈의 특성을 잘 느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서대문역에 나와서 보이는 건물을 소니 그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흑백 모드로 촬영을 한 건데요. 흑백 모드로 촬영하면 느껴지는 게 명암 대비, 아까 MTF 차트 설명할 때 정말 많이 개선이 됐던 부분으로 명암 대비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흰색, 검정색, 그다음 회색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사실 컬러로 찍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컬러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흑백으로 바꿔서 찍으니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그 경희궁에 들어가서 촬영한 사진인데, 계단인데 이제 경희궁에 있는 건축 구조물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부분과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약간 좀 3시쯤 넘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딱딱 갈려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대비도, 그 다음에 좀 질감까지 잘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제가 이 2470 시계륵 2로 촬영한 최고의 사진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 붕 프레임 안으로 사람이 있는 모습도 좋지만 또 이제 흑백으로 찍다 보니까 윗부분에 빛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까지 되게 뭔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인스타그램 올릴 때에도 좋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전체로 사진으로 봐도 좋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그 돌 스냅 사진입니다. 돌 스냅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웨딩 본식하고 있는 스냅블라스밍의 대표님께서 촬영을 해주신 사진이에요. 이 시계륵 2 렌즈를 가지고 ISO 1600까지 높여도 낮에 이제 광이 좀 충분하니까 뭐 노이즈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 렌즈의 느낌을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안양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이 시계륵 2를 가지고 찍은 첫 샷입니다. 첫 샷.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렌즈 끼고 나가서 만난 처음 사진인데, 이렇게 맑은 날도 좋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 새롭게 지어지는 이 아파트의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특히 이 오른쪽에 이 나무 윗부분에 있는 이 점이랑 그 다음에 선과 색깔의 경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내에서 이게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케 느낌 좀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샘플 사진 보셨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컴플리트 됐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한참 했었을 때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이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프로토스 유저였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딱 작년 3월에 이 세기에서 벚꽃 출사 체험단으로 이 시그마 렌즈를 처음 만났었어요. 처음 2470 시계를 1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이제 시작점으로 이제 제 렌즈 리뷰가 1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이 시계를 2 2470 DGDN2 렌즈를 리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좀 남다르고 이 티셔츠도 그래서 입었어요. 네,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좀 많이 좀 어색하고 아마추어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구독자분들과 많은 분들과 좀 공감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이 업그레이드 컴플리트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추천까지 좀 써볼게요. 장점은 놀랍도록 달라진 편의성입니다. 이 버튼, 단추, 링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무게도 700g대로 들어왔다는 점. 소니보단 무겁지만 그래도 전작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 해상력, 콘트라스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색 표현도 다 좋아졌습니다. 디테일도 좋아졌고요. 개선된 빌드 퀄리티, 이거는 이제 방진 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수 발효, 코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쉬운 점은요, 그렇게 크게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2470 이 밸런스를 봤을 때 밸런스가 생각보다 앞쪽으로 좀 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때 무게감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가 그래도 여전히 좀 길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길다라는 점. 그리고 f2.8에서 3.2에서 주변이랑 극주변부로 나아갈 때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리고 이너줌이 아닌 점은 말도 안 되겠지만 이너줌이 나오면 이너줌이 아닌 점 좀 아쉬웠다는 거. 그리고 출시 가격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로 제 리뷰 보시고 뭐 이렇게 비싸냐, 이 달러 출시가 대비 국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좀 쓴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제가 느끼기에도 비싼 건 달러 출시가 대비 비싸게 나온 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좀 이제 판매가가 좀 할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사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추천은 아무래도 이제 제 기준에서는 사업작가분들 쓰시기에는 훌륭한 렌즈인 것 같아요. 2470 GM2가 260만원이라는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도 200만원 미만으로 이 표준 줌 렌즈를 쓸 수 있다는 점, 뭐 해상도, AF, 뭐 편의성 다 좋으니까. 렌즈를 딱 하나만 사야 할 때, 단 한 개의 렌즈가 사실 단 렌즈보다 저는 줌 렌즈인 것 같아요. 원 렌즈를 꼽으라고 하자면. 그래서 렌즈를 딱 하나만 사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렌즈를 좀 추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표준 줌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새 찍고 망원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렌즈를 추천하는 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의 플래그십 렌즈를 써보고 싶은 분이라면 플래그십 렌즈라면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렌즈와 어울리는 추천 조합인데요. 추천 조합은 화각구상의 정석이죠. 70200 f2.8 스포츠 렌즈, 그러면 2470, 70200 맞춰가면 딱 맞으니까. 그리고 좀 더 예술적인 사진은 아무래도 관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1424도 준비가 되어 있다, 시그마에는. 근데 1424가 개인적으로 좀 리뉴얼 됐으면 좋겠어요. 좀 무겁잖아요. 이 대체제가 가격은 진짜 비싸지만 절대 불변의 소니의 1224 렌즈가 있어요. 네, 대체 불가한 것 같아요, 1224 렌즈는. 이 광각은 1mm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뿐더러 1424가 상대적으로 좀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1424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그마 렌즈로 조합을 추천드릴 때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인데요. 총평으로 이 5가지 항목 5점 만점에서 제 리뷰 처음으로 4점대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렌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 화질, 편의성, 표현,
모두 다 좋은 플래그십. 자,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다 라는 거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최근 카메라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나온 거 아닌가. 요새 렌즈도 좋은 렌즈들이 워낙 좀 비싸게 나오니까. 물론 뭐 이렇게 중국에서 출시되는 라오아나 뭐 세븐 아티산즈나 이런 렌즈들은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시그마 브랜드 파워 그리고 렌즈의 뭐랄까 품질 면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4.2입니다. 더 자세한 리뷰와 샘플 사진은 제가 제 블로그에 이 렌즈 리뷰는 맞춰놨거든요. SLR 리뷰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 블로그로 놀러 오시면 SLR에서는 좀 보여드리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 좀 함께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한번 놀러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포토가 사용한 이 시그마 2470 DGDN2 아트 렌즈의 한 달 사용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제 영상에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카메라 렌즈 관련 게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